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번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근무일 11월 28일 금요일에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방송 김용민 TV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아침 중부지방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은 영하 2도의 기온 분포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이 영하 1도, 파주가 영하 4도입니다. 매우 춥습니다. 낮 최고 기온 이곳 고양은 7도로 예상됩니다만은 맑은 날씨 오늘 예상됩니다. 강풍까지 더해져서 체감 기온은 더 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일 주말은 이제 평년 기온이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영하 6도가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12월의 첫 주간 한파가 예상되니까요.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병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50일 동안 수사를 했는데 말이죠. 윤석열 등 6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경로를 해서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임성근이는 봐주고 윤석열은 앞서 이 혐의로 또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자,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한덕수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부서라고 하죠. 이 혐의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란 재판 이제 12월 한 달 동안 더 수사를 하게 되면은 내란 특검 역시 수사가 종료됩니다. 김건희 특검과 함께 말이죠. 다 규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나 혐의가 많으니까 말이죠. 특히 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건희의 수사 개입. 아니,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도 수사 개입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선 검사에 대한 수사 개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근데 아무 상관없는 민간인 김건희가 이렇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관련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지난해 디올백 수사 국면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새벽 4시와 오전 8시 똑같은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검찰 관련 상황 분석과 이원석 검찰총장 관련 찌라시를 시간차로 전달하면서 정치적 이해를 공유한 두 사람. 한 몸처럼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압박했다는 정황입니다. 앞서 김건희는 전직 대법원장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박성재 장관을 질책하는 메시지도 보내서 검찰 수사 또 인사에 개입한 흔적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특검은 부부가 박성재를 통해서 검찰 인사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내란 사태와의 연관성 규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노컷뉴스에 비슷한 소식이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가 여사님이 아닌 김안방으로 저장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이 정황상 드러났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라면 박성재와 김건희를 말합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성재와 윤석열 부부를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앞선 MBC 보도는 윤석열, 김건희를 운명 공동체라고 봤는데, 부부가 운명 공동체인 거야 뭐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닌데 박성재까지 엮여서 이렇게 정치적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죠. 박성재가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급부상하던 시점에 윤석열이 박성재를 전격 기용했고, 이후에 박성재가 검찰 인사를 단행해서 김건희 관련 수사 라인을 교체한 점,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지요. 특검은 박성재가 김건희로부터 직접 수사 관련 연락을 받고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이해관계가 계엄 유지 협조로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직접적 내란 관여 정황은 아직 없지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추가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핵심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오세훈 후원 회장 김한정 씨로부터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2021년 1월 22일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비 2천만 원을 빌리러 간다, 이렇게 직접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김한정 씨 역시 같은 날 오세훈 시장 선거 캠프에 있었다고 특검에 인정했습니다. 김한정 씨가 인정한 겁니다. 특검은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김한정 씨는 캠프에 있었다고 해도 여론조사비 대납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 아니죠. 오세훈 시장은 당시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동선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추가 소환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와, 오세훈 내년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용지에, 투표 용지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왜곡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공공기관 성소수자 30% 채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2017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여성 비율 확대 발언을 성소수자 관련 내용으로 왜곡 편집해서 표기를 한 것이죠. 이게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고발했지만 전한길 씨는 직원이 직접 올린 것이고 발언 그대로를 사용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 직원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하고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감사원이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할 때마다 대통령에게 혼날 수 있다라는 지시가 내려오며 증원 규모가 계속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첫 보고안은 500명 증원이었지만 윤석열이 1000명 이상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반려가 반복되다가 결국 연 2000명 일괄 증원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감사원은 부족 의사의 추계가 비논리적으로 취합됐고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복지부가 대통령 지침에 맞추기 위해 뒤늦게 근거를 만들어낸 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1시간 만에 의결된 점을 들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논의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수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쩍벌한 상태에서 뭐야?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 연병을 떨었겠죠. 저런 미친놈이 이 나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를 알면 둘을 알고 또 셋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새끼가 대통령감이었습니까, 여러분? 두 번 다시 정말 내 상식을 믿고 아닌 새끼는 좀 걸릅시다. 정말 짜증나네. 어떻게 저따위 새끼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저딴 새끼를 키워주고 분명히 대통령 권력으로서 윤석열의 당선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저걸 눈만 꿈뻑꿈뻑 떠놓고 보기만 하고 도리어 키워준, 그리고 윤석열을 자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키우려고 했던 이 머저리들, 양아치들 전부 다 이 정치에서 솎아내야 합니다.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 국민들에게 3년 동안 악마의 지옥의 소굴로 이끈 이런 자들이 지금 정치 재개를 꿈꾸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비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발 상식을 믿읍시다. TV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네, 물줄기가 닿기 어려운 고층을 중심으로 어젯밤 늦게까지 곳곳에서 불길이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불은 보이지 않는데 다만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망자는 8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깜깜한 밤에도 쉬지 않고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소방 인력만 1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구조 자체가 호미펜 형태라서 구석구석 진화하기 어려운 데다 사다리차 높이가 건물 높이에 비해 낮은 편이라 물줄기가 최고층까지 잘 닿지 않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회의 마지막 안건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상정과 함께 고성이 나왔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결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신상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다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과 무효 각 2표로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을 감안했을 때 범여권에서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나온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김 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글이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휘부 교체 이틀 뒤 새벽 4시엔 김 씨가 다시 박 전 장관에게 속칭 지라시를 보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은 뒤 항의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인 아침 8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똑같은 지라시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숱한 논란 속에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날짜까지 바꿔가며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불과 며칠 전까지 출국 금지가 내려져 있었는데도 호주행 비행기를 타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반대에도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결론 내고 윤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이러한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한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 서울 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과 공판팀, 대검찰청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